이제 37페이지 밑에 있는 탄력성의 개념을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오늘 균형점의 이동까지 해서 세 문제를 봤습니다. 시험에 정말 중요하게 문제로 죽어라고 나오는 세 문제를 본 거예요. 유량, 저량,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의 구분, 균형점의 이동, 둘로 구분했네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로 분석했었다. 왼수로 하는 건 균형 가격. 왼수, 오른손과 오른손 갖게 놓고 증가하면 올리고 감소하면 내린다. 최종적으로 높게 있는 게 초과더라. 초과가 수요면 가격은 상승, 초과가 공급이면 가격은 하락. 초과가 없으면 가격은 불변. 초과를 알 수 없으면 가격의 변화를 알 수 없다. 거래량의 변화는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면 알 수 없어요. 증가와 감소가 똑같으면 거래량의 변화는 불변.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자율의 변화는 수요에만 영향을 끼친다, 공급에만 영향을 끼친다, 둘 다? 둘 다. 자, 그러면 응용해 볼게요. 이자율이 상승했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돈 빌리기 쉬워집니까? 어려워집니까? 어려워지죠. 그럼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죠. 이게 정답이 아니죠. 이러고 있어야죠.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어요가 되고. 수요 감소, 거래량 감소,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거래량 빼도 박도 못하게 감소한다.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세 문제. 이제 무조건 또 나오는 네 번째 파트.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 다지기, 지금 기초 입문, 이 기초 입문서에 있는 이 내용이 기초 입문이 아니라 학계론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죽어라고 파면, 지금 우리가 파듯이 파면 진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를 계속 풀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탄력성 들어갑니다. 참고로 삐뽀입니다. 경보등이 켜진 거죠. 경고등. 왜 그러냐면 탄력성 딱 섞이는 순간 탄력 못 받고 주저앉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탄력성을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탄력성의 개념을 이제 정확히 잡는 겁니다. 읽어보실까요? 탄력성의 개념 및 종류가 있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탄력성의 개념은 주어진 변화에 대한 반응된 변화의 정도랍니다. 자, 제가 항상 탄력성을 설명드릴 때 뭘로 설명을 드리냐면 탄력성의 대명사는 고탄력 스타킹입니다. 그랬더니 변태다 이러지 마시고 고탄력 스타킹. 그럼 스타킹이 이렇게 있어요. 고탄력 스타킹. 그러면 잡아당기면 지금 주어진 변화를 준 거죠. 주어진 힘. 그럼 스타킹은 변화하나요? 늘어나죠. 변화하죠. 얘를 탄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스타킹을 놓고 이렇게 계속 쳐다봤어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힘이 없죠. 스타킹이 변화하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탄력성은 기본적으로 뭐가 꼭 있어야 된다? 주어진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주어진 변화에 대해서 반응된 변화의 정도가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표현하는 거라고. 그럼 이번엔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 그럼 그 종이를 잡아당기면 늘어나나요? 조금 지나고 찢기죠.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탄력성의 종류는 지금 많나요, 적나요? 4개가 부담스럽죠, 지금. 솔직히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도 아니고 4개니까. 근데 공부해 보시면 똑같은 원리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합니다. 이제 분수식의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뭘 이해를 시켜드린다? 분수식.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정규 과정을 다 밟은 사람인데 내 앞에서 분수를 논하다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우리가 개론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분수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식이 분수예요, 분수. 그래서 분모 분자를 바꿔놓는 걸 우리 시험에서는 정말 좋아해요. 분모 분자로 이루어지는 식이 있는데 그걸 섞어놓는다고, 바꿔서. 그럼 걔를 바로 잡아내셔야 돼요. 그럼 얘를 기억하는 방법. 앞으로 비율, 지수, 계수,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비율, 무슨 지수, 계수,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는 예외 없이 분수입니다. 그럼 분수는 뭐분의 뭐죠? 분모분의 분자죠. 그런데 제가 뭐부터 적었죠, 지금? 분자. 그래서 분수식에서 이걸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건 무조건 분자로 올리는 거예요. 분수식에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다? 분자인 거예요. 분모에 대한 분자의 크기죠.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게 분자의 크기인 거예요.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알고 싶은 건 분자로 올리고 나머지 건 분모로 내릴 거예요. 그럼 분수식을 생각해 볼까요? 분자와 분수는 비례하나요? 반비례하나요? 분자의 크기가 커지면 분수는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지금 약간 의아한 표정들을 짓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를 보세요. 5는 잘 보세요. 5는 2분의 10인가요? 맞죠? 그럼 이 식에서 지금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가 20이 됐어요. 얘가 20이 됐습니다. 그럼 분자가 커졌죠? 그러면 분수 수치가 얼마로 변하죠? 10이죠. 올라갔죠. 그러니까 분자가 커지면 분수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유식한 표현으로, 이게 유식한지 모르겠지만 분자와 분수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비례관계. 그러면 앞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비례관계면 어디로 올려야 된다? 분자로 올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쉬운 것 같지만 이 개념 모르면 정말 나중에 정말 고생해요. 다시 그럼 이번에는 이 식에서 5는 2분의 10이에요. 맞죠? 근데 분모가 5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분모가 커졌죠? 그럼 얼마로 바뀌죠? 5분의 10이니까 2로 줄었죠?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분모와 분수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하죠. 그리하여 반비례 관계인 건 어디로 내리게 돼 있다? 분모로 내리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게 분수식의 이해예요. 그래서 왜 이걸 설명드렸냐면 탄력성은 뭐로 표현되냐면 분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뭘 기준으로?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의 정도를 따지는 거예요. 그게 탄력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탄력성에서 중요한 건 뭐네요? 반응된 변화의 정도겠죠. 반응된 변화의 정도. 그럼 판단해 볼게요. 주어진 변화가 없으면 반응된 변화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 아까 스타킹을 놓고 아무 짓도 안 하면 변하나요? 변하지 않으나요? 변하지 않죠. 탄력성의 개념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뭘 기준으로? 읽어보세요. 뭘 기준으로?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한 반응된 변화의 정도, 배수를 따지는 게 이게 탄력성이란 말이에요. 탄력성을 모르시는 분들은 탄력성의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주어진 변화가 없으면 반응된 변화란 있을 수가 없겠죠? 반응이란 단어가 뭔가요? 반응이란 단어 자체가 가만히 나타났을 때 반응한다고 얘기 안 하죠. 뭔가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어떤? 주어진 변화에 대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변화가 칠판 잘 보세요. 이만큼 변화했대요. 주어진 변화가 이만큼 변화한 거예요. 이만큼 크기가. 그때 얘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가 똑같이 변화했답니다.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는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의 크기가 1이죠. 같이 변한 게 한 배 변한 거죠. 한 배. 1. 얘를 단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때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따라해 보세요. 일단은 다시 해보세요. 일단은 그래서 1이면 뭐다? 단위 탄력적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기준으로 이제 보세요. 얘가 이제 단위 탄력적인데 주어진 변화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얘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가 지금 더 큰가요? 그럼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탄력적이라고 얘기해요. 왜 탄력적이라고 표현했죠? 뭐보다? 주어진 변화보다 반응된 변화의 크기가 크니까 얘를 탄력적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번엔 주어진 변화가 있습니다.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가
이렇게 변화했어요. 얘가 무한대로 변화했대요. 무한대로. 그럼 얘는 탄력적이죠. 그런데 완전히 탄력적인가요? 맞죠? 얘가 완전 탄력적이에요.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주어진 변화가 있는데 얘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가 이렇게 더 적게 변화했답니다. 그럼 얘는 탄력적인가요? 비탄력적인가요? 비탄력적이죠? 얘를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잠깐만 저를 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확히. 이게 주어진 변화입니다. 되셨죠? 그럼 주어진 변화가 있을 때 똑같이 변하면 얘를 뭐라고 한다고? 얘 단위 탄력적입니다. 그럼 더 많이 변하면? 탄력적. 어마어마하게 변하면? 완전 탄력적. 주어진 변화보다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 하나도 안 변하면? 이제 공부하겠죠. 주어진 변화가 있을 때 얘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가 빵이에요.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그러면 얘는 비탄력적인데 완전히 비탄력적이죠? 얘가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 수치를 대입시켜 볼게요. 잘 보세요. 탄력성 뭘 기준으로?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한 반응된 변화의 정도 배수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냥 대답해 보세요. 주어진 변화가 1입니다. 반응된 변화가 2예요. 그럼 배수는 몇? 2죠. 주어진 변화가 1이에요. 반응된 변화가 0.5예요. 그러면 배수는 0.5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판단해 보면 주어진 변화, 반응된 변화를 가지고 탄력성의 판단을 해보고 그 수치를 한번 정해 볼게요. 하는 겁니다. 주어진 변화가 10%입니다. 반응된 변화가 10%만큼 변화했대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공부한 뭐네요? 주어진 변화만큼만 변하는 걸 뭐라고 한다? 단위 탄력적. 얘 크기 얼마인가요? 몇 배? 얘 반응된 변화가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몇 배 변한 거죠? 한 배 변했죠? 1. 1이겠지. 이따가 적으면. 그럼 이번엔 10%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가 5%랍니다. 적게 변화했나요? 많이 변화했나요? 적게 변화했죠. 뭐보다? 주어진 변화보다. 제가 지금 그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적게 변화했으니까 실은 몇 배 변화했죠? 0.5배 변했죠. 반 변했잖아요. 반. 그러니까 탄력성의 크기는 얘는 0.5겠지. 얘는 1이고. 그럼 얘는 비탄력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번엔 주어진 변화는 똑같이 10%죠. 반응된 변화가 20%랍니다. 더 많이 변했나요? 똑같이 변했나요? 적게 변화하였나요? 더 많이 변화했습니다.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얘 몇 배 탄력적이죠? 2배인 거 바로 보이시죠? 이거 계산하는 문제를 냅니다. 근데 이렇게 내면 문제를 못 풀어요. 아니,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나요? 10% 변화했을 때 반응된 변화가 20%면 탄력성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면 보기 중에서 0.5를 고른다니까? 놀랍지 않나요? 근데 놀라운 그 일이 실제로 현실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대단한 이론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탄력성을.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서는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몇 배 변화했는지를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번에 10% 변화했는데 얘가 무한대로 변화했대요. 그럼 얘는 완전 탄력적이죠? 10% 변화했는데 하나도 안 변했답니다. 그럼 얘는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크기를 한번 정해볼까요? 얘 10% 변했을 때 10% 변화했으니까 얘 1이죠? 10% 변화했을 때 5% 변하면 0.5죠? 지금 배수 얘기하고 있어요. 10% 변화했을 때 20%면 2죠? 10% 변화했을 때 무한대면 이게 무한대죠? 네. 탄력성의 크기는 무한대인 거죠. 그럼 10% 변화했을 때 0%면 얘는 빵이죠? 되신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용을 공부를 했고 탄력성의 기본기를 잡았어요. 이쪽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 저에겐 꿈이 있죠. 수연의 꿈, 거의의 꿈이 아니라 수연의 꿈이 있죠. 수연의 꿈은 12월까지 여러분이 몇 점이 되는 게 목표라고. 몇 점? 개개인에 따라서 70점을 꿈꾸시는 분도 있을 거고 60점을 꿈꾸시는 분도 있겠죠.
그렇죠? 60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나중에 민법이랑 다른 공부들이 쉬워지실 거예요. 자, 이제 약간 까먹었죠? 이제 확인하는 거죠. 여기 잘 보세요. 다시 주어진 변화가 있습니다. 주어진 변화 없으면 뭐는 판단할 수 없다? 탄력성은 판단할 수 없어요.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똑같이 변화했어요. 제일 잘하는 저만 하고 있고 여러분 안 하시네요. 네. 그래서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똑같이 변하면 얘를 뭐라고 한다? 단위 탄력적. 더 많이 변하면? 탄력적. 어마어마하게 변하면? 완전 탄력적. 하나도 안 변하면? 순서를 바꾸니까 이제 헷갈리시죠? 하나도 안 변하면? 완전 비탄력적.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됐죠? 그러면 그냥 암산해서 대답해 보세요. 10% 변화했는데 30%가 변화했대요. 몇 배 변했죠? 3배. 20% 변화했는데 10% 변화했대요. 0.5배죠. 10%인데 10%예요. 1이죠. 지금 그 얘기 한 겁니다. 자,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탄력성은 하나가 나왔을 때 판단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당연히 탄력성이 크다, 작다를 따지기 위해선 두 가지가 나오겠죠. 둘이 보이시나요? 아니, 탄력성을 제해놓고 보면 둘이 보이죠, 둘. 그게 분모, 분수로, 분모로 들어가든 분자로 들어가든 둘 중 하나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금. 두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그대로 보세요. 스타킹의 탄력성은, 여러분, 스타킹의 탄력성은 스타킹이 변화하는 정도인가요? 아, 우리가 스타킹의 탄력성이 고탄력적이다 얘기했을 때는 스타킹의 변화 정도가 크다, 작다를 따지는 거잖아요. 종이의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면 종이가 반응되는 정도를 따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게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름이 뭔가요? 수요의 탄력성이죠. 실은 그럼 알고 싶은 게 뭐다?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죠. 실은 얘가 수요인데 가격하고 같이 조합이 돼 있는 건 수요가 아니라 수요량이죠, 사실은. 그래서 얘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줄이면 그냥 뭐라고 할 수도 있냐면 얘는 수요의 탄력성입니다. 그럼 부호는 항상 얘는 플러스가 나온대요.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그대로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분수입니까, 여러분? 분수입니까? 분수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비율, 지수, 비례, 개수. 탄력성이 나오면 얘는 다 뭐다? 분수였습니다. 그럼 분수는 분모분의 분자네요. 그럼 얘는 짝대기 짝 긋겠죠? 분수식에서는 무조건 짝대기 짝 긋고 알고 싶은 걸 어디로 올린다? 어디로 올린다? 분자로 올린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가 반응되는 정도? 수요량이 변화하는 정도겠네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분자지 분모가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럼 하나 지금 남은 게 있죠. 뭐가 남았죠? 가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변함에 따라?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변화하죠, 여러분. 수요의 법칙에 따라.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를 따지는 게 그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가격 변화율이 분모로 깔립니다. 첫 번째 문제. 예전에 시절이 좋았던 시절의 문제는 이런 게 나왔던 거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의 변화율의 크기이다. X죠. 분모 문자 뒤집은 거 지금 느껴지세요? 여러분들이 뭐를 잘 못하시냐면 정말 안타깝게도 분수식에서 분수는 뭐 분해? 분모 분해. 그래서 제가 이걸 매일 기뽀로 다 연습을 시켜드려요. 분모 분해 분자죠. 그럼 얘는 분수는 분모로 분자를 나눈 값이다. OX. 분수는 분모로 분자를 나눈 값이다. 5잖아요, 여러분. 5입니다. 다시. 분수는 분자를 분모로 나눈 값이다. 5죠. 잠깐만. 4분의 3은 4에 대한 3의 크기이다. 5죠. 4분의 3은 3을 4로 나눈 값이다.
5죠. 4분의 3은 4로 3을 나눈 값이다. 4로 3을 나눈 값이다. 5죠. 4분의 3은 4에 대한 3의 크기이다. 5란 얘기예요, 지금. 근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흠좀 놀라는 거죠. 문장으로 나와보면 이거 거의 대부분 헷갈려 하십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연습하시면 돼요.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맞는지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이다. 정확히 맞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 문장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의 변화율의 크기이다. 이렇게 분모 문제를 바꾼다는 얘기죠. 그걸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얘가 1이라면 얘가 1이랍니다, 여러분. 아까 봤던 내용이 다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얘가 1이랍니다. 그럼 지금 주어진 변화는 뭐죠? 주어진 변화가 뭐예요? 가격의 변화율이 주어진 변화죠. 그럼 반응된 변화율이 지금 반응된 변화가 수요량의 변화율인 거죠. 그럼 얘가 1이라는 얘기는 분모 분자의 크기가 같나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단위 탄력적인 거죠, 지금. 판단되시죠? 그럼 이번에는 얘가 1보다 크다면 이 수치가 1보다 크게 나왔대요. 그럼 지금 분모보다 분자가 큰 거죠? 그래야 1보다 크죠? 네. 그러니까 얘는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무한대가 나오면 얘는 완전 탄력적이죠? 얘가 1보다 작게 나오면 분자가 더 작은 거죠? 그래야 1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비탄력적인 거예요. 그럼 0이면 예,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판단되셨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는 다 같네요. 아까 우리가 연습했다시피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 구분하는 것은 뭘 기준으로? 가격의 변화율을 기준으로 똑같이 변하면 단위 탄력적 1, 더 크게 변하면 탄력적 1보다 큰 거고 어마어마하게 변하면 완전 탄력적, 작게 변하면 비탄력적, 하나도 안 변하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가 주인공이다? 수요의 탄력성이니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분자로 들어갑니다. 이거 분모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디로? 분자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해볼까요? A 재화는 가격이 10% 상승하자 수요량이 20% 감소했답니다. 그리고 문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준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원래는 어떻게 풀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놓고 식을 구하겠죠. 그럼 짝대기를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니까? 수요량이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디? 분자. 그럼 분모에는 뭐가 들어간다? 가격의 변화율이 들어갑니다. 그럼 문제에서 준 대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그러면 지금 수요량은 20% 감소죠. 그럼 감소면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럼 가격은 지금 얼마죠? 10% 상승이니까 플러스 10%죠. 그럼 이 정도 우리가 나누기는 할 수 있습니다. 나눠보면 얼마죠?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근데 마이너스 2가 정답이 아닙니다. 왜 정답이 아니냐면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과 수요량은 항상 반비례인가요? 항상 반비례가 아닌가요? 항상 반비례죠.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잖아요. 항상 반비례인 거예요. 그럼 항상 반비례에서 항상 뭐가 나오니까?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이 마이너스를 띄워버리는 거예요. 절대값을 씌워서. 그래서 변한 배수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플러스로 표현합니다. 다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마이너스는 왜 떼어낼 수 있죠? 언제는 플러스고 언제는 마이너스면 못 떼어내겠죠. 근데 항상 마이너스니까 그 마이너스를 생략하고 얘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약속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서 얼마가 답이다? 2가 답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 들어가면
이 문제를 줘놓고 이제 푸실 거예요. 탄력성은 그래서 보기 1번에 분명히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2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걔를 푹 찍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을 맞췄더니 그게 답이 아니라네. 뭘 씌워야 된다? 절대값. 그래서 플러스 2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이렇게 강조한다는 얘기는 뭔가의 부호는 띄면 안 되겠죠. 마음대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볼까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가려볼까요, 여러분? 무엇의 탄력성이죠? 수요의 탄력성이죠. 그러니까 얘도 뭐가 변하는 정도?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인데 얘는 주어진 변화가 다르죠. 뭐가 변함에 따라? 소득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따지는 거죠. 아까는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였고. 그래서 분수식을 만들어 보면 분자에 뭐가 들어가고? 수요량의 변화율이 들어가고, 분모에는 이번에 뭐? 소득의 변화율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수요의 소득 탄력성 부분에 부호가 플러스면 소득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 움직이는 거죠.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면 소득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이니까 정상제고, 마이너스면 열등제예요. 소득과 수요가 반대 방향이니까. 그럼 여기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식 세워볼 겁니다. 짝대기 짝, 분자의 뭐? 분자의 뭐? 수요량의 변화. 소득 들어가면 안 되지, 지금. 수요의 탄력성. 그러니까 뭐가 들어간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분자로 들어갑니다. 그럼 분모에는? 뜬금없이 가격 나오면 안 되죠. 뭐가 나와야 된다? 소득의 변화율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준 대로 대입을 시켜보면 수요량은 20% 증가했죠? 플러스 20%. 그러면 소득은 10% 증가했죠? 네. 그럼 이거 계산하기 전에 대답해 보실까요?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량이 증가했대요. 같은 방향 움직였죠? 정상제, 열등제? 정상제죠.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계산해 보면 얘 나누면 얼마죠? 플러스 플러스니까 부호가 플러스죠. 곱하기 나누기에서 위아래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고 같으면 플러스죠. 그럼 플러스면 얘가 같은 방향이니까 정상제? 이 플러스를 보고 우리는 뭐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 A제화가 정상제라는 걸 판단하실 수 있겠죠.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또 한번 볼까요? 이번엔 B제화입니다. B제화는 소득이 10% 증가하자, 이제 암산 가능한지 보세요. 이제 좀 빠르신 분은 암산하실 거예요. 소득이 10% 증가하자 수요량이 지금 10% 감소했대요. 그럼 배수는 얼마죠? 주어진 기준, 주어진 변화 10%, 반응된 변화 10%, 1이죠, 1. 1이죠. 1인가요?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1이죠. 다른 거 다 떠나서 대답해 보세요. 소득 증가하니까 수요가 감소했대요. 수요량이. 정상제, 열등제? 열등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반대로 움직이고 있구나. 소득과 수요가. 그러니까 열등제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하겠죠. 수요량의 변화율 마이너스 10%, 소득의 변화율 플러스 10%. 나누면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를 보고 우리는 뭐라는 걸 판단한다? 열등제라는 걸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 겁니다. 지금 이 B제와 A제와 이렇게 나와놓고 정상제, 열등제라는 걸 만약에 먼저 줬다면 우리는 이 B제화가 정상제라면 소득 10% 변화했을 때 수요량은 10%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정상제라면. 증가라는 것만 아실 수 있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로 잠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부호는 항상 플러스다. 항상 플러스로 표현하죠. 왜? 원래는 마이너스인데 떼어냈죠. 왜 떼어낼 수 있다? 항상 마이너스니까 걔를 떼어내버린 거죠. 근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부호는 항상 플러스다, 항상 마이너스다, 둘 다 있다?
둘 다 있으니까 그 부호를 마음대로 떼면 안 되죠. 그 부호는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나요? 갖고 있죠. 플러스면 뭐고? 같은 방향 정상제, 마이너스면 반대 방향 열등제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되셨죠? 판단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수요의 뭐까지? 소득 탄력성 부분까지 봤고, 자 이제 디귿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볼 겁니다. 여러분 잠깐만 이쪽 보세요. 이름이 뭐죠? 교차 탄력성이죠. 교차 탄력성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쉽냐면, 교차로는 하나의 도로인가요? 두 도로가 만날 때 교차로라고 하나요? 두 도로가 만날 때.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은 하나의 재화 안에서 판단할까요? 두 재화를 판단할까요? 두 재화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관계에 있는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따지는 거죠. 이게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교차 탄력성은 두 가지로 쪼개지겠네요. 대체재와 보완재의 교차 탄력성이 있겠네요. 그럼 그 부호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 부호가 다르겠죠. 그래서 헷갈려 하시는데 그게 암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정말 쉬워요. 자, 볼 거예요. 교차로는 둘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짝대기를 짝 긋고, 이제 뭐가 다른가 보세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니까 역시 분자에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들어가요. 근데 얘는 Y제죠. Y제. 그래 놓고 분모에는 Y제 가격의 변화율인가요? X제인가요? X제. 두 재화죠, 지금. 한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따지는 게 이게 바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아파트 부지는 보완제인가요? 같이 사용되니까 보완제입니다. 그럼 수요의 교차 탄력성에서 아파트 부지의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따질 수 있대요. 그때 뭐가 변함에 따라 이번엔? 아파트 부지의 가격이 변하면 걔는 교차 탄력성이라는 표현 안 쓰죠. 얘는 뭐가 변함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변함에 따라 그걸 기준으로 아파트 부지의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럼 단계를 들어갑니다. 아파트 가격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하죠. 그럼 같이 사용되는 아파트 부지의 수요량도 감소하죠. 맞나요? 그럼 얘를 1로 붙일게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하죠. 그럼 같이 사용되는 아파트 부지의 수요량도 증가하죠. 붙입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자 여기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부지의 수요량은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감소죠. 그럼 증가할 때 감소하니까 얘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니까 부호가 플러스가 나온다, 마이너스가 나온다? 얘 마이너스 나오죠.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수요량은 증가죠. 지금 반대로 나타나는 걸 보여드린 거죠, 지금 여기에.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해야 될 건, 보완제의 교차 탄력성은 플러스가 나온다, 마이너스가 나온다? 마이너스. 그럼 반대로 교차 탄력성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재와의 관계는 보완 관계다, 대체 관계다? 보완 관계라는 걸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완제 교차 탄력성 마이너스. 그럼 이제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우리는 대체제인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똑같이 할 겁니다. 그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이번엔 뭐가 들어가겠네요? 연립주택 수요량의 변화율이 들어가겠죠. 맞죠? 그럼 뭐가 변함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변함에 따라 대체제인 연립주택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는지 따지는 게 이게 연립주택 수요의 아파트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이죠. 실은. 되시죠?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아까 했듯이 똑같이. 아파트 가격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 그럼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하나를 쓰면 하나를 안 쓰니까 대체 관계인 연립주택의 수요량은 증가죠. 맞나요? 놓치시면 안 돼요. 아파트 수요량이 줄어서 어디로 왔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연립주택으로 온 거죠, 지금. 그럼 이번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하죠? 그럼 대체 관계인 연립주택 수요량은 감소했겠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럼 똑같이 일로 보내볼게요,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연립주택 수요량은 증가죠? 같은 방향인가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연립주택 수요량 감소죠? 맞죠? 그럼 같은 방향 움직이니까 부호가 뭐가 나오죠?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차 탄력성의 부호가 플러스인 재화는 무슨 재다? 대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 대체재의 교차 탄력성은 마이너스다 이렇게 주면 걔를 정말 빠른 스피드로 읽으면서 판단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럼 얘를 기억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플러스면 무슨 재고? 대체재. 교차 탄력성의 부호입니다, 지금. 마이너스는 무슨 재? 보완재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MM이 뭐냐면 메모리 매지. 플러스면 대체재만 기억하시면 마이너스면 보완재겠죠? 얘만 기억하면 된다는 얘기죠. 우리 안경 중에, 안경 중에 금태 안경 있죠? 은태 안경 있죠? 뿔테 안경 있나요? 뿔테 안경? 뿔테가 있죠. 뿔테. 플러스면 뭐다? 대체재.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얘인가요?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억해두면 절대로 시험장 들어가서 안 틀립니다. 된 거예요. 이걸 또 마보이 그러면서 마이너스 보완제 이런 것까지 외우시면 공부할 양만 스스로 늘리시는 거예요. 무슨 안경? 뿔테 안경. 다른 사람들은 이거 외우기 위해서 죽어라고 용 쓰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볼게요. 여기 보세요. 무엇의 탄력성이죠, 여러분? 공급의 탄력성입니다. 공급의 탄력성. 그러니까 당연히 짝대기 짝 뭐가 분자로 들어간다? 이번엔 공급량의 변화율이겠죠. 얘가 분자. 그럼 분모에는 가격의 변화율이 들어갑니다. 그때 되셨죠, 그건? 근데 주저리 제가 설명을 했나요? 거기서 끝났나요? 거기서 끝났죠. 그러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계산 문제로도 나온 역사가 있다, 없다? 역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걔는 하나니까 지금. 수요 관련해서는 세 가지죠, 지금.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대각선으로 서로 곱한 값은 같다라는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A분의 B는 C분의 D다 그러면 이 대각선 서로 곱한 거 같나요? 그래서 A 곱하기 D는 B 곱하기 C라는 식이 나오죠. 이 식을 무시하시면 개론, 계산 문제 절대로 못 풉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네 가지 중에 셋을 주면 나머지 하나 계산할 수 있나요? 나머지 하나 계산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얘가 1이 되면 셋을 준 거죠? 셋 중에 둘을 주면 하나 구할 수 있나요? 두 개? 지금 네 가지 중에 A가 1이라면 셋만 있는 거죠. 셋 중에 얘 둘을 줬다면 얘 계산할 수 있죠? 얘 둘 주고 얘 계산하라고 줄 수 있죠? 얘 둘 주고 얘 계산하라고 줄 수 있죠? 그 문제가 우리 이 탄력성 계산 문제의 전부란 얘기입니다. 전부. 근데 이걸 모르고 문제를 푸니까 계속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절대 공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식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식을 세우지 못하면 시험장 들어가서 어떤 문제는 풀고 어떤 문제는 못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계산 문제를 풀 때 절대 공식이 있는데 식만 세우는 거예요. 이 식에서 찾아가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절대 공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 잘 보세요. 어떻게 표현하나? 얘가 수요량이죠. 의가 는이에요. 는. 그러니까 이 식을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 가격이죠.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대로. 그 다음 이 둘이 붙어 있죠, 실은? 가격 탄력성으로. 그러니까 곱하기겠죠. 이 사이가 곱하기로 탄력성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되세요, 이렇게? 되십니까? 이 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계산 문제가 나오는 순간 이 식만 세울 수 있다면
얘 둘 주고 얘 계산하라고 주면 문제 풀 수 있죠. 이 둘을 주고 얘를 계산하라고 하면 풀 수 있죠. 대입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식을 못 세웠다 그러면 이 문제 못 풀죠. 아까 분수식보다 이게 훨씬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대각선은 서로 곱한 것으로 대각선으로 서로 곱한 값은 같다라고 했는데 연습해 볼 거예요. 10분의 x랍니다, 여러분. x를 모르죠, 지금. 10분의 x는 1분의 1이에요. 그럼 대각선 서로 곱한 것은 같으니까 a 곱하기 d, b 곱하기 c, 그럼 b 곱하기 c는 a 곱하기 d라고 바꿀 수 있죠? 좌우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x 곱하기 1은 10 곱하기 2인가요? 맞죠? 그럼 x는 얼마? 20. 끝이란 얘기입니다. 이것만 할 수 있으면 탄력성 계산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풀어요. 해볼 겁니다.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볼게요. 여기 잘 보세요.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계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식 만들 수 있을까요? 아까 봤던 절대 공식 똑같이 내려가겠죠? 그럼 수요가 수요량이 되겠죠? 의가 뭐가 되죠? 는이 됩니다. 수요량은. 그럼 소득 가겠죠? 그럼 소득 곱하기 뭐겠네요? 탄력성인데 무슨 탄력성? 소득 탄력성이죠. 여기서 가격 탄력성이 나오면 얼마나 생뚱맞는지 생각해 보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문제를 푸는데 가격이 뜬금없이 나오면 말도 안 되죠. 그럼 이 식만 세울 수 있으면 셋 중 둘을 주면 무조건 문제 풀죠. 이 식을 못 세우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소득이 5% 증가할 때 수요량이 10% 증가하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얼마입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원래 저는 이렇게 풀어요. 실은. 소득이 5% 증가할 때 이게 주어진 변화죠. 수요량이 10% 증가했다 그러면 얘가 반응된 변화죠. 그럼 여기서 5% 기준으로 10% 변화했으니까 2죠. 식을 세울 필요도 없죠, 실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이걸 물어본다면. 맞죠?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 증가니까 플러스죠. 맞죠? 그럼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 움직이니까 정상재, 열등재? 정상재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럼 제가 식을 세워서 풀어볼게요. 이 식 나오나요? 수요량은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식 나왔죠? 대입시키겠습니다. 플러스 10이고 플러스 5죠? 그대로 대입시킨 거죠, 지금. 그러면 뭘로 나누면? 5로 나누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얼마? 플러스 2. 답 끝. 이렇게 푸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이런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 방식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네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줬죠. 그럼 이 문제를 풀 때도 똑같이 푸는 거예요. 수요량은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얘를 세워놓고 문제에 준 걸 대입시키죠. 수요량 줬죠? 네? 이번엔 탄력성을 줬죠? 그럼 대입시키면 이렇게 되나요? 찾아서 그대로 대입시킨 거잖아요. 밑으로. 예? 그러면 얘를 얼마로 나누면? 5로 나눠요? 2로 나누면 5죠. 플러스 5. 그럼 플러스 5가 나온 순간 얘는 정상재, 열등재? 정상재, 같은 방향이니까요. 맞죠? 이렇게 푸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금 뭘 연습하고 있냐면 셋 중에 둘을 주는 걸 각기 다른 걸 준 걸 연습하는 거네요, 지금. 그럼 얘 식을 또 세우면 되죠. 뭐만 세우면 돼요? 얘만 세우면 되죠. 그럼 그냥 대입시키면 이렇게 대입이 되나요? 5% 증가. 지금 소득 5% 증가. 소득 탄력성 2. 그대로 대입시켰잖아요. 그럼 얼마? 수요량은? 10% 끝. 쉽나요? 어려워요? 그럼 다시 해야 돼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식을 보세요. 뭘 물어봤는지. 무슨 문제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무슨 식을 세우면 돼요? 얘를 세우면 되죠. 어떻게 세웠죠? 수요량은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이 식 나왔죠, 바로? 그럼 그대로 대입시키죠. 가격 10%, 수요량 5%. 맞죠? 마이너스 5죠. 그럼 나누면 얼마? 마이너스 0.5죠. 답은 마이너스 0.5인가요? 뭐 씌우라고 그랬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부호가 플러스죠.
항상 마이너스여서 절대값이어서. 그래서 답은 0.5가 답이겠죠. 이걸 헷갈리시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이번엔 여기 잘 보세요. 똑같죠? 문제가 뭐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문제니까 이 식을 세우면 되죠. 그럼 그대로 대입시키는 거죠. 10% 증가 플러스 가격 탄력성 0.5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0.5로 나누면 우리 계산기 들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계산기 들고 갈 수 있어요. 실제 시험장에. 그럼 10 나누기 0.5 하면 계산기가 사랑스럽게 속삭입니다. 얼마라고? 20이라고. 20이죠. 그럼 가격이 20이 나왔어요. 그럼 가격은 상승시키는 겁니까? 하락시키는 겁니까? 지금 이걸 봤을 때 플러스죠. 지금 이 계산식으로만 보면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기 중에 플러스 20% 증가를 답으로 체크하고 20% 상승을 답으로 체크하고 나오면 틀린 거죠. 왜 틀렸죠? 여러분, 이걸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수요량과 가격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죠. 반비례. 그러니까 수요량 증가시키려면 가격은 상승이 아니라 하락시켜야 되겠죠. 사실은 얘가 마이너스 0.5잖아요. 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를 놓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조금만 꼬아지면 절대 못 풀어요. 그래서 20% 하락이 되는 겁니다. 무슨 법칙에 따라?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니까. 수요량이 증가됐다라고 나오는 순간 가격은 답이 하락이겠네. 그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죠, 지금. 수요량을 감소시켰다 그러면 가격은 상승이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또 보세요. 이 식 세우면 되죠. 수요량은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그래 놓고 주어져 있는 내용을 그냥 대입시키겠네요. 이제 이렇게 대입됐죠? 그럼 곱하면 얼마죠? 5죠. 얘 수요량 5% 증가인가요? 제가 뭐 하라고 그랬죠? 가격이 상승이면 수요량은 감소죠. 그러니까 수요량은 5% 감소입니다. 무슨 법칙에 따라? 수요의 법칙에 따라. 헷갈립니다. 분명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레벨 2의 문제를 풀어볼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랍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2랍니다. 탄력성이 하나가 보이시나요? 두 개가 보이시나요? 두 개가 보이죠. 그럼 식을 두 개 세워야 되죠. 아닌가요? 아까 절대 공식을 두 개 세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 그리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걸 각각 대입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가격 10%, 가격 탄력성 0.5, 수요량 얼마? 나오죠. 그럼 여기 소득 탄력성 줬죠. 그대로 대입시킨 거예요. 소득 5 플러스 5, 소득 탄력성 2. 그대로 대입시킨 거 맞나요? 맞죠, 지금? 그러면 각각 곱하면 얘 수요량 얼마? 5. 얘 수요량 얼마? 플러스 10이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플러스 15라고 대답하고 싶죠?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죠. 얘가 함정인 게 느껴지세요, 지금? 맞죠? 가격을 뭐 하니까? 상승했으니까 얘는 수요량 나온 게 얘가 마이너스란 얘기죠, 지금. 맞습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5%고, 보실까요? 얘 5% 감소죠, 지금. 수요의 법칙에 따라. 얘는 10% 증가니까 둘을 합치면 얼마? 플러스 5죠. 5% 증가죠,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세요? 그런데 이 문제 풀 때 요령. 느낌이 딱 꽂히셔야 돼요. 가격에는 뭘 곱하나요? 여러분, 가격에 소득 탄력성 곱하는 경우가 문제 있을까요? 없어요. 소득에는 뭘 곱하죠? 소득 탄력성을 곱하지 가격 탄력성 안 곱해요.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 돼요. 가격은 뭘 찾아가면 되고 가격 탄력성을 찾아가서 곱해버리면 되고 소득은 뭘 찾아서 들어가서 소득 탄력성 찾아 들어가서 그냥 곱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뭐만 안 헷갈리면 된다? 가격 부분에서 상승했다 그러면 수요량 감소라는 것만, 그 마이너스만 붙여주는 것만 안 헷갈리시면 이 문제 무조건 풀죠.
그럼 아까 1단계 문제만 풀어보신 분은 이 문제가 시험장에서 실제로 나오면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30회 시험, 그러니까 이번이 31회였고 여러분은 32회 대비고 30회 시험에 이 문제와 교차 탄력성까지 3개의 탄력성을 주고 각각 변화한 내용을 주고 최종적인 예를 구하는 문제를 냈어요. 그런데 쉬운 문제였어요. 충분히 풀 수 있었어. 그것도 1분 안에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냥 찾아가서 냅다 곱해서 더해버리면 끝나니까. 그때 더할 때 이 부분에 마이너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죠. 반대로. 됐습니다. 됐다고 해주세요. 안 됐어도.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죠.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수요량은 내려간다는 걸 먼저 체크해 놓고 푸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푼다는 얘기죠. 실은. 되시죠? 그 다음 이제 주의가 있습니다. 주의. 자, 잘 보세요. 변화율은 비율인가요, 여러분? 변화율, 비율이죠. 그럼 비율이면 짝대기 짝? 분수니까. 따라해 보세요. 짝대기 짝. 짝대기 짝. 이걸 분수식을 만드실 수만 있으면 학교는 정말 쉬워집니다. 짝대기 짝 그거 써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죠? 변화율이니까 변화량이 분자겠죠. 변화율은 항상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분모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원래 값이 들어갑니다. 원래 값, 원래 수량, 원래 가격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변화율인데 얘 짝대기 짝 긋고 변화량이 분자고 만약에 문제에서 중간값을 기준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 값이 중간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값이라는 건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격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변화했다 그러면 이 중간값은 얼마인가요? 둘 더해서 2로 나누면 나오잖아요. 150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간값을 기준으로 한 변화율 계산이 우리 시험 문제에 딱 한 번 나왔었어요. 딱 한 번. 그때 거의 대부분 다 패닉 상태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을 구해봐라 그러면 얘는 짝대기를 짝 긋겠죠? 가격의 변화율이에요. 지금 탄력성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얘는 가격의 변화량이 분자겠죠. 얘를 알고 싶은 거니까. 그럼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원래 가격이 들어가겠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럼 수요량의 변화율은 짝대기 짝 긋고 뭐가 분자일까요? 수요량의 변화량이 들어가겠죠. 그럼 분모에는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원래 수요량이 들어가겠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를 풀어보면 칠판 잘 보세요.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로 상승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상승하니까 수요량이 200개에서 100개로 감소하였답니다.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입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보자마자 당황스럽죠. 그럼 푸시는 방법은 이거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짝대기 짝. 우리 푸는 방법에 의해서 풀 수 있는데 짝대기 짝 긋고 분자에 뭐가 들어가죠? 복습입니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들어가겠죠? 분모에는 가격의 변화율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변화율을 줬나요? 아까는 몇 프로 이렇게 줬죠. 근데 얘는 원래 값, 변화 후의 값. 원래 값, 변화 후의 값을 줬죠. 그럼 변화율도 계산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수요량의 변화율은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뭐가? 수요량의 변화량이 들어가겠죠. 그럼 수요량은 200개에서 100개로 변하면 얼마 변화했죠?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수요량의 변화율이 들어가겠죠. 그럼 분모는 원래 수요량. 그럼 들어가면 수요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100이고 100개. 원래 수요량은? 원래 수요량 200개죠. 200개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50%죠. 지금 이걸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격의 변화율은 짝대기 짝, 여기 분모에 뭐가 들어가요? 분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가격의 변화량이죠, 지금. 응? 그럼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얘는 원래 가격 들어갑니다. 가격의 변화량 얼마 변화했죠? 마이너스 플러스 50원. 플러스 50원. 그러면 분모는 원래 가격 100원. 그럼 얘는 얼마? 플러스 50%인가요? 맞죠? 이렇게 대입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수요량의 변화율 마이너스 50%, 가격의 변화율 플러스 50% 집어넣으면 얘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이게 정답인가요? 뭘 씌워야 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절대값을 씌우셔야 됩니다. 1이 답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내면 거의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풉니다. 여기 지금 몇 개죠? 플러스 50이죠? 맞죠? 지금 수요량 얼마죠? 마이너스 100이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 식에다가 그냥 냅다 대입시키는 거죠. 수요량의 변화율 여기 얼마? 마이너스 100. 근데 마이너스 100개죠? 지금 제가 틀리게 푸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틀리는 대다수의 사람들. 그럼 여기에 분모에 플러스 50원이죠? 맞죠? 그래 놓고 나누고 몇 개? 마이너스 2. 절대값 씌우려면 2. 이렇게 푸신다고요. 틀렸죠? 왜 틀렸죠? 여기는 개고 원인데 나눌 수 있을까요? 단위가 다른다? 단위가 다르잖아요, 지금. 나눌 수 없겠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문제를 이렇게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량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량의 크기이다 그러면 X죠. 지금 우리는 뭘 따지죠, 여러분? 뭘 따지죠? 율을 따지죠, 변화율. 퍼센트를 따지지 양 그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걸 양으로 바꿔놓으면 정말 드럽게 깔려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 예전에 중국의 쇼트트랙 선수 중에 양양 A, 양양 B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양양자 들어가는 애들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래서 양양이다, 율율이다? 율율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딱 뜨는 순간 틀렸다고 그어버리면 된다.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걸 보는 순간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탄력성 부분에 그 뒷부분에 있는 잠깐만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한 거냐면 43페이지까지 했죠? 맞나요? 이제 44, 45가 남았는데 44의 내용은 그리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 좀 연결을 할까 합니다. 되셨죠? 오늘 충분히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그만 놓아드릴게요. 무슨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제가 분명히 12월 달까지 점수를 그만큼 올려준다고 했는데 내가 나와서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니 날 죽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제가 강사된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계속 반복한 내용이니까 저한테는 쉽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그 부분에 꼭 복습하시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밴드에 네이버 밴드에 보시면 멘토링 개론이죠, 제가. 멘토링 개론이잖아요. 멘토링 개론. 멘토링 개론을 쳐보시면 제 밴드가 있어요. 그 밴드에 메일 기포 있는 것도 올리고 우리 사이트 들어가서 보셔도 메일 기포 있습니다. 그 메일 기포에 제가 기출문제를 우리 공부한 내용들, 기출문제들을 계속 매일같이 3문제씩 올릴 거예요. 오지선다를. 그럼 그걸 풀어보시고 제가 그것에 대한 해설도 해드리니까 그걸 꼭 보시면서 복습하세요. 되셨죠? 메일 기포는 우리 그 사이트에 수험 정보란에 보시면 메일 기포가 있어요. 그걸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저만 신난 것 같은데 지금? 네. 오늘 여기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